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재입니다. 네, 최근 영화 오펜하이머가 굉장히 큰 인기에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영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거의 그래요? 장정 3시간인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어떤 영화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과 핵개발 경쟁이 붙었던 미국이 당시엔 조금 독일보다 뒤처져 있었던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국이 오펜하이머를 주축으로 해서 뒤늦게 핵실험, 그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스앨러머스에서 이 오펜하이머가 많은 굴지의 그런 석학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트리니티 실험을 국내에서 거친 다음에 결국 원자폭탄을 만들어냅니다. 그 원자폭탄이 결국 어디에 투하됐을까요? 일본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되면서 이제 영화가 그 뒤에는 다시 정치적인 얘기로 변하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펜하이머의 그런 감정 묘사에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오펜하이머가 좀 이 핵을 만듦으로써 많은 사람이 또 이 어쨌든 대량살상 무기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좀 죄책감이 들어가는 모습도 좀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주제로 과연 이 과학자가 자신이 도출해낸 이런 연구 결과 혹은 실험 결과가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도덕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과 혹은 과학자는 이제 순수한 그 과학적 결론만 내면 된다. 그 과학적 결론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는 행정력에 따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두 가지 찬반 의견을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의견을 좀 달리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과학자의 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으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제 입장은 연구자는 내적 책임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먼저 이제 내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구자가 연구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런 실험 방식을 택하고 뭐 만약에 표본 집단이나 이런 대상이 필요하면 뭐 대상을 정할 거고 딱 그런 연구의 일련의 과정에서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제 소희 씨가 대변할 입장은 그런 거죠. 내가 만약에 연구자가 돼서 어떤 연구를 설계해서 결과까지 도출을 했으면 그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까지 이제 연구자가 연구 설계까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연구의 내적 책임에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과학자는 연구 내적인 책임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뭐 발명, 발견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이제 현실에서 일단 당장은 없는 것들을 하나둘씩 이제 알아나가는 그런 탐구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과학자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조금 이런 사회 외적인 책임까지 부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연구에 있어서 자유로운 연구가 잘 되지 않을 거다, 제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기술을 아무래도 좀 발견하기 또 발전시키기 어렵지 않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내적인 책임만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자가 가져야 될 책임은 만약에 이제 연구자가 어떤 실험이나 뭐 어쨌든 논문을 거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거짓 없이 사실 있는 그대로 공표할 책임만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관찰하고 또 실험하는 과정이 굉장히 또 객관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개인의 취향, 개인의 혹은 판단, 혹은 여기서 가치 판단, 이런 도덕 가치 판단이 개입되게 되면 이론 자체의 그런 객관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은 어쨌든 저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류가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폭탄을 이용한 그런 뭐 산업혁명을 비롯한 뭐 철도 이런 걸 또 발명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많은 전자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인간이 편해지기 위한 그런 궁극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저희가 과학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그 과학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선악을 나눌 수는 없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두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같은 거를 두고서라도 결과는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오펜하이머가 비록 핵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이 OK 버튼을 누른 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란 말이죠. 네. 결국엔 행정력이 최종 결정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오펜하이머는 과거에 없었던 걸 결국엔 발명해서 사실로 만들어냈을 뿐이고 현실에 이제 입증해냈을 뿐이고 그걸 결국에는 활용한 거는 행정부에서 어쨌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올바른 판단, 도덕적 판단 결국엔 그런 기준과 잣대는 그쪽에서 저는 좀 들이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일단 가치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혹시 그러면 소희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뭐 늘 그랬듯 제이씨와 반대 입장이지만 첫 번째 근거로는 일단 그 한스 요나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중에서 한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능해지면 자율살인총도 가능해진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결과의 모호성을 띈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뭐 자율주행차처럼 좋은 의도로 만든 과학 제품일지라도 이게 언젠가는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과학자가 1차적으로 좀 판단을 거친 다음에 이제 과학 실험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공간적 광역성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역성이라는 게 어쨌든 넓은 구역과 범위를 설정하는 걸 뜻하잖아요. 현재 세대인 우리가 저지른 것이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원자력, 핵폭탄 이런 거는 더더욱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최근 후쿠시마도 그쵸. 같은 맞아요. 그리고 가치 판단적인 문제긴 한데 인간 중심주의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게 인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른 존재자의 생명도 어쨌든 인간만큼 중요한 그 선 안에 편입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류의 생존이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도덕 명령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뭐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인류가 계속 번영하고 생존하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인데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뭐 원자폭탄처럼 자기 파괴적 과학 기술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부터 좀 배제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딱 하나 남겨두고 제 의견을 다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뭐죠? 근데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영화 속에서 묘사된 그런 장면들을 보면 오펜하이머가 핵이 물론 위험이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여되고 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는 본인도 크게 그렇게 예상을 못했던 그런 장면이 또 묘사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엔 이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해서 새로운 뭐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지금까지는 베일에 감싸져 있던 그런 사실을 들춰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과학적 그런 발견들을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과학자조차 자신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쓸지는 모른다는 거죠.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만들면서 이게 큰 위험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아까 오펜하이머 저는 보지 않았지만 뭐 독일이랑 미국에서 서로 만들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원자폭탄을 서로 만들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어쨌든 전쟁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부터가 저는 좀 배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끝나지 않는 토론이네요, 저희. 그런가요? 네.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마냥 인류의 파멸만 가져오기 위해서 존재하진 않는다라고. 네. 무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뭐 힘의 균형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현실적으로 강한 자가 결국에 약한 자를 굴복시키고 하는 것들이 물론 도덕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지만 현실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네. 결국엔 이 무기라는 것도 오히려 이 생존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결국엔 힘의 균형이 맞음으로써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네. 소희 씨 말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 현실 상황에서는 뭐 핵무기가 마냥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만 발명됐다라고만은 보기가 힘들지 않나. 나름의 억제력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핵 억제력을 봤을 때 우리가 핵 억제력을 위해서 핵을 만든다는 게 또 하나의 모순인 것 같기도 해서 그렇죠. 과학자의 연구 윤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되게 말들이 많이 네, 맞습니다. 나올 것 같네요. 또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면 이 원자 폭탄을 개발한 이후에 핵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수소 폭탄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미국이 개발하려고 하면서 네. 오펜하이머가 정치적 위협에 휩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소희 씨의 그런 말씀도 분명 일리가 있다. 결국에는 핵을 대체하기 위해서 더 강한 무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모습들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소희 씨의 의견도 굉장히 또 저는 존중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지만 늘 그렇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지는 주제입니다. 이제 제보하실 건이 있으면 문자나 메일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MZ 시점의 임소희, 조제이였습니다.